오늘은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를 소개합니다. 이 소설은 어린 소녀 몽실이가 겪는 슬프고 고된 삶과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에 대한 이야기인데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친어머니는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달아나 부자 호라비와 새 살림을 차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 영덕이 태어나자 새아버지가 몽실이를 괄시하며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친아버지가 새아버지 집에 찾아왔던 날 화가 난 새아버지가 어머니와 몽실이를 방 밖으로 밀었을 때의 사고로 몽실이는 한쪽 다리를 다쳤지만 새아버지는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그 후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친아버지도 새어머니를 들이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져 군대에 강제로 입대하고 허약한 새어머니는 난나미를 낳은 후 죽고 친어머니는 새아버지 집에서 둘째 이부동생 영순을 낳은 후 심장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홀로 난나미를 극진히 돌보던 몽실이는 생전 처음 보는 어느 인민군 처녀와 인민군 청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쁜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민군 처녀가 몽실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사람은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너 이름이 뭐냐? 청년이 물었다. 몽실이여요. 몽실이? 이쁜 이름이구나. 얜 난남이여요. 난남이? 청년은 빙그레 웃었다. 나 시간 있으면 이 다음에 올게. 지금은 가봐야 한다. 청년은 몽실의 가슴에 안긴 난남이의 조그만 손을 꼭 쥐었다가는 놓고 황급히 달려나갔다. 몽실은 왠지 갑자기 외로움이 가슴 안으로 몰려왔다. 인민군 청년이 잠깐 동안 남기고 간 사람의 정이 몽실을 외롭게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난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끼리만이 통하는 따뜻한 정을 받았을 땐 더 큰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몇 달이 지나도 전쟁터로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몽실이는 갓난에 난나미를 얻고 30리 산길을 걸어 고모집을 찾아갔지만 마을이 불탔을 때 고모도 불 속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발길을 돌리고 첫 돌이 되어도 혼자 일어서 걷지 못하는 동생에게 몽실이가 격려해주는 장면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살 곳은 어디든지 있단다. 몽실은 동급 앞까지 전송해주면서 일러주던 아주머니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나약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강하게 일어서서 견뎌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몽실은 아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난남아, 순덕이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엄마 젖을 못 먹고 큰 애기는 조금 늦게 걷지만 나중엔 더 잘 뛰어다닌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어차피 난남이도 처음부터 불행했으니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자랄 것이다. 생각도 잘하고 지혜도 빨리 자랄 것이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에겐 다행인지도 모른다. 휴전이 된 후 아버지가 큰 부상을 입고 집에 돌아오자 몽실이는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냥을 하러 다닙니다. 아버지의 병은 날로 심해져 가는데 어느 날 부상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지만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치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돈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유료 병원에 가거나 가난한 부산병들에게 양보를 하기는커녕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치료를 받곤 하여 결국 아버지는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10대 소녀 몽실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더 성숙해집니다. 비릿하고 우울한 항구 도시는 먹고 살기 위해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먹고 사는 외에 좀 더 즐기기 위해 남을 해친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많이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6.25라는 전쟁도 꽃 같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어른들은 개인끼리 빼앗고 뺏기는 것부터 좀 더 크게는 집단끼리 빼앗는 것이었다. 더 크면 나라끼리 빼앗기 위해 싸움이 일어난다. 6.25는 김일성의 욕심과 이승만의 무능이 빚어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그친 후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세력을 많이 차지한 인간들 때문에 폭력은 그치지 않았고,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서 약자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소설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툼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소망하고, 부자 기득권 프렌들리 정권이 아닌 서민 프렌들리 정권이 들어서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쟁이들이 회개하여 가진 것들을 많이 양보함으로써 몽실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양보란 가진 자들이 내놓는 행위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양보할 것이 없으니까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나약한 사람도 있지만, 어린 소녀 몽실이는 반대로 더 강하게 일어서서 견뎌 나갑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인간미를 품고 굳세게 살아가는 몽실에게 나는 감동하여 매 순간 늙은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 부와 세력을 쌓은 후에 그 이상은 욕심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돈 되는 것, 좋은 것은 자기가 먼저 하겠다, 자기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우는 부자 기득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양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업신여깁니다. 나는 그러한 천박한 자들 앞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는 서민분들 모두에게 몽실에게 보내는 것과 똑같은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몽실이가 동생 병문안 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몽실은 일어섰다. 난남은 현관문까지 따라갔다. 난남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 먹고 밥도 많이 먹어. 몽실은 몇 걸음 가다가 한번 되돌아봤다. 그만 들어가거라. 난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대로 현관문 기둥에 기대어 서서 몽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몽실은 온몸이 기우뚱기우뚱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몽실은 여태까지 걸어온 것이다. 불쌍한 동생들을 등에 업고 가파르고 메마른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온 몽실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칼과 창이 가엾은 몽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토록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별놓은 몽실이 늦게야 구두수선장이 곱주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다. 한 가지 짐을 더 짊어진 것이다. 그래서 몽실은 기덕이와 기복이 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절름발이 어머니. 난남은 몽실이 절뚝거리며 걸어서 황토끼의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서 있었다. 이윽고 몽실이 그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가랑잎들이 황토길에 뒹굴며 남았다. 난남은 현관문 기둥을 붙잡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제서야 볼을 타고 내려왔다. 언니, 몽실 언니. 난남은 입속말로 기도처럼 불러보았다.